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실사를 앞두고 강원도가 이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부처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춘천시는 강원도가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시 사업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개발하려는 공모사업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강원도의 반대 이유는 4가지. 캠프페이지 부지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당초 계획이고 앞선 시민공청회와 춘천시의회의 의견 청취에서도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강원도가 상위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달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천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탈락한 뒤 이미 강원도의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계획을 제외했고 개발 부지 면적도 축소했다는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현지 실사까지 예정된 건 춘천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받을 때도 그것은 이제 사전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또 춘천시는 그게 상응하게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춘천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1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내고 강원도의 반대 의견서는 의견 제출을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월권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동부순환로 미개통 구간 개설입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한 상황 설명이 빠지면서 공적만 내세운 비뚤어진 홍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년 전 착공한 원주 동부순환로 공사 현장입니다. 터널 굴착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 관통까지 100여 미터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 토공 부분도 약 50% 이상 진행된 상태로 일단 올해 9월에서 10월에 관통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봉산동 번제 소류지와 36사단 백호 정사를 연결하는 1.98km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12만 887억 원이 투입되며 터널과 다리를 포함한 왕복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 원주시는 공사 진척에 대한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2027년 상반기 개통을 향해 공사가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막혀있던 원주 전체의 교통 흐름, 동서남북 권역에 막혀있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뚫린 그 교통 흐름을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도 함께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시의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이곳 동부순환로 공사가 순항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난항이란 단어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표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 8곳이 함께하는 공동 이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능력을 갖춘 대표 건설사가 공사를 지휘하며 이끌어가는 방식인데 현재 그 주관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업계의 7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어 공사 지연 등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하도급사에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주관 건설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해당 절차 서류를 법원 내는 게 한 10월쯤 된다 그러면은 그게 결정 나고 하면 내년까지 가거든요. 저희가 보면 특별하게 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작은 회사도 아니고. 10년 넘게 방치된 동부순환로를 민선 8기에서 의지를 갖고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솔직히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 아닌 결국 공정 내세우기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선군의 폐광 지역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 119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옛 119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합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선군 옛 신동 119 안전센터가 폐광지역 창업 119 지원센터로 탈바꿈해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센터 이전으로 빈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업무 공간과 공유 주방, 회의실 등이 들어섰고 열린 카페 공간도 생겼습니다. 사전에 입주 기업을 모집해 식음료, 체험, 기술 등 9개 팀이 선정됐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창업 준비 교육이 진행됩니다. 창업 관련 교육 및 1:1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내년도 그리고 더 뒤에 폐광 지역에서 창업을 하실 때 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또 연계를 해서 입주 기업은 무상으로 공간 사용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창업하면 3년간 최대 2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에도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창업 준비 초기 투자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귀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딘가에서 오픈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모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강원도는 빈 건물을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침체된 폐광 지역에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창업 보육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먼 곳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창업 교육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더 열악한 폐광 지역에 창업 119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창업 문턱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이는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TF를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TF를 운영해 미래산업과 SOC, 민생회복과 복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는 16일 내부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과제와 국비 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강원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임명을 축하한다며 강원도 현안 해결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연말 착공할 전망입니다. 동해시는 2023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부지 매입이 지난달 마무리돼 이달부터 실시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기업 지원 시책도 마련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주기의 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했고 연간 1억 원씩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강원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수소기업의 정착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사업에 막구조물 형태의 무대시설 설치와 은행나무 20그루 식재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은행나무의 장수 이미지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공단의 비전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춘천 홈경기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강원FC에 따르면
강원FC의 아시아축구연맹은 최근 강원FC의 2025-2026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홈경기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전달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경기장 의료실 내 세면대 설치와 야간 훈련을 위한 연습장 조명 구비 등 강원FC가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홈경기 개최를 승인했습니다. 삼척시가 해수욕장 개장을 한 달 앞두고 안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척 해수욕장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매트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 접근을 개선하고 낡은 안전난간을 벤치형으로 바꿔 휴식 공간을 늘렸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을 정비해 피서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삼척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될 전망입니다. 횡성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보관 전시할 수 있는 공유 농업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7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농민들이 누구나 농산품 가공이나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1,840제곱미터 규모의 농업단지를 건립했습니다. 가공 공간에선 착즙과 농축, 건조 등을, 물류 공간에선 냉장이나 냉동, 디자인 촬영, 상품 개발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춘천시와 건강기능식품기업 휴온스엔이 6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어제 시청 접견실에서 손동철 휴온스엔 대표와 공장 증설 및 설비 확충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매출 480억 원을 올리고 있는 휴온스엔은 춘천 거두 농공단지에 유산균과 홍삼 기반의 기능성 원료 생산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원 인력 5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폐광지역 4개 시군 등이 함께 지원하는 청년기업 2곳이 태백시 동점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넥스트 유니콘에서 선발된 주식회사 FD테크와 GBM은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맺고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21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류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GBM은 동점산업단지 9천여 제곱미터에 160억 원, 로봇 전문기업인 FD테크는 5천여 제곱미터에 50억 원을 각각 투자해 신규 일자리 140개 정도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내일부터 30일까지 도민과 함께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신목민심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정야궁의 목민심서 중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내용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도민의 메시지로 청렴 실천 지침서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 간단한 설문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오는 15일 호반 마라톤 대회 홍보 부스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정나동 일원에 세워진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가 내일부터 임시 개방됩니다. 총 사업비 108억 원이 쓰인 이사부 독도 다리는 이사부 장군 출항지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대상지를 연결하는 길이 190m의 보행교입니다. 삼척시는 임시 개방에 앞서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임시 주차장 25면을 만들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근에 공영주차장 113면을 더 늘려 다리를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당시 고3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성적이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강원 지역 수험생의 수능 수학 성적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는 92.2점으로 전국 15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1, 2등급 상위권 학생 비율이 소폭 늘고 수학과 영어의 8, 9등급 비율은 줄어드는 등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찰의 탄압과 부당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제작된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특별 상영회가 강릉에서 열립니다. 사회민주당 강원도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영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